반갑습니다 여러분, 변봉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급류, 일반류, 이것이 문제로다.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고급류를 넣게 되면 우리가 흔히 출력 상승, 카본 감소, 연비 상승 효과가 있다, 기타 등등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타는 차량은 G80 2.5 터보차저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도 터보차 많이 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터보차는 고급류 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있고, 다른 많은 영양제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첫 번째 출력 상승입니다. 출력 상승. 2000cc급의 차량에서 고급류를 넣으면 약 10마력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cc급의 차량은 약 20마력 정도가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 G80 2.5 터보차저를 기준으로 실험한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13에서 15마력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마력 정도 상승한다. 와, 그러면 15마력이면 1마력에 말 한 마리니까 15마리가 끄는 힘이 상승한다? 와, 그러면 제 차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느냐? 일단 여러분이 옛날에 그 스타렉스 초창기형 이런 거 모델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스타렉스 초창기형을 타고 오르막길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운전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에어컨을 딱 끕니다. 에어컨을 끄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숨 쉬지 말고 엉덩이 들어!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공중부양하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자 에어컨을 끄고 뒤에 사람들의 이제 무게를 좀 줄이고자 그런 농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 타는 차량 어떠신가요?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에어컨을 끄는 일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 차들은, 국산 차들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국산 차들은 성능이 너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제가 타는 G80 모델이 일상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가고 쓰고 좀 더 달리고 과속하고 일상 영역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레이싱을 할 거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유를 넣고 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고급유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상승이 되더라도 이 상승되는 것을 나는 잘 못 느낀다. 왜? 지금도 만족하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철에 차량을 운전해 보면 어떻죠? 차량을 겨울철에 운전해 보면 차가 왠지 잘 안 나갑니다. 차가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죠? 차가 왠지 잘 나가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살 가는 어느 순간쯤에는 이걸 느껴요. 잘 안 나가던 차량이 좀 잘 나간다? 차가 가볍네라고 느끼는데 여름철 딱 돼버리면 못 느껴요. 그냥 평소처럼 타고 다니는 거죠. 바로 일반유와 고급유가 그렇습니다. 고급유를 타시면 내 차의 성능이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한계점에서 쫙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고급유를 넣을 때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데 일반유를 넣으니까 이 정도다. 근데 이렇게 고급유를 넣으면 상승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만족했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는다고 해서 여기 올라가 봤자 그냥 똑같이 만족하면서 타는 수준입니다. 그냥 여기서 슈퍼카처럼 내 차가 한 등급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고도 평소에 타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 고급유를 넣는다고 해서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일반유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본 감소. 카본 엔진 때가 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캠핑 많이 하시죠? 저는 캠핑을 잘 안 다니긴 하지만 캠핑의 꽃은 뭡니까? 불멍 아니겠습니까? 불멍.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나무가 장작이 있는데 하나는 잘 마른 장작이 있고 하나는 습기가 조금 머금고 있는 장작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물에 팍 담가놓은 그런 게 아니고 습기가 조금 있는 꿉꿉한 장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마른 장작을 떼우면 연기도 잘 안 나고 잘 타고 좋죠. 근데 좀 눅눅한 거는 잘 안 타기는 하지만 불이 한번 붙으면 얘도 잘 탑니다. 그처럼 고급유와 일반유를 했을 때 고급유가 좀 더 연소, 불 잘 탄다 이거죠. 효율적으로 잘 타고 찌꺼기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한 영상들을 보시면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급유를 넣은 차량과 일반유를 넣은 차량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한 다음에 엔진 뚜껑을 딱 열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급유나 일반유나 봤을 때 엔진때가 비슷비슷하더라. 얘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 이런 거죠. 느낌이 들더라. 그냥 막 눈에 확 보이는 듯한 게 아니고 왠지 내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불스 원샷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카본 제거하는 거. 그것을 넣은 차량과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유나 일반유 차량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카본 제거제를 넣은 차량과 비교를 해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카본 제거제를 넣은 차량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그냥 눈에 좀 띌 정도로 얘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급유를 넣는다고 해서 카본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엔진때가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카본 제거제를 사셔서 구입하셔서 관리를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연비 상승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도 상승하는 것은 맞고 카본 감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연비까지 상승하면 기름값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분명 너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 일반유하고 고급유하고 이 차이가 평균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더 나는 것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2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까지 한번 타보니까 제 차량 기준으로 서울까지 한 28리터, 김해에서 서울까지 28리터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유와 고급유를 넣었을 때 한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8,000원. 그럼 왕복을 하게 되면 16,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혼자 타고 갔을 때와 동승자가 있을 때의 연비 차이가 1km에서 2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110에 걸었을 때와 130에 걸었을 때의 연비 차이를 또 비교해 보니까 1에서 2k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 교통 정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또 그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시면 고급류를 넣었을 때 1km 내지 2km 정도 연비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면 그날 교통 흐름에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옆에 누가 탔냐 안 탔냐에 따라서 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고급류를 넣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고급류를 넣었을 때 1km, 2km가 상승돼 봤자 기름값이 250원, 300원 정도 비싸니까 제 차 기준으로 연비 10km로 비교했을 때는 1km에 요새 뭐 기름값이 한 지금 고급류가 한 1,800 얼마, 제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180원, 1리터에 180원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 2km 해봤자 고급류와 일반류 차이 개인만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상승된 게 아니고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류를 개입 차이만큼 일반유를 좀 더 넣으면 오히려 일반유가 더 많이 타는 택이 돼버리는 거죠. 연비는 더 안 좋아진 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상승은 오히려 내 차의 짐을 줄이거나 무게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연비 운전을 한다면 연비 상승이 훨씬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앞전에 지금 앞에 시작할 때 질문 하나 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사람들이 영양분이 너무 풍족하죠. 보면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 이때는 못 먹고 살았으니까 진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서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복을 먹으면 힘이 좋아진다. 쓰러져 있는 소도 낙지 한 마리 먹으면 벌떡 일어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영양 결핍이 없어요.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있죠.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100세, 200세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좀 채워주고 그러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드라마틱하게 진짜 뭐 100세, 200세 살게 해주지는 않는다. 도움을 좀 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유와 고급유가 바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유를 넣고도 요즘 차량들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되었다 보니 타는데 아무 지장은 없다. 그런데 고급유를 넣었을 때 조금 상승 효과는 일부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뭐 눈에 띌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고급유를 파는 곳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차량을 좀 관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급유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고급유를 파는 곳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근데 한 곳은 고속도로를 타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왕복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복 10km를 기름 넣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고급유를 파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이제 출발했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고급유를 좀 파는 곳이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출발해서 문경 언저리 이제 북상주까지 갔는데 경고등이 있던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죠.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50km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류를 파는 휴게소는 한 70km, 80km를 더 가야지만이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북상주 IC에서 내려서 근처에 이제 고급류를 파는 곳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 주위에 고급류를 파는 곳이 없다. 그리고 나는 고속도로를 자주 탄다. 이런 분들은 고급류를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고급류와 일반류 뭐 왔다 갔다 그러면 편할 대로 한 번씩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좀 과속하시는 분들이 있고 살살 좀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혹시 이 과속하시는 분들의 차를 타보았을 때 어떻던가요? 이 과속하신 분들의 차량을 타면 차가 잘 나갑니다. 좀 밟는 족족 착착 나가고. 근데 천천히 운전하신 분들의 차량을 타보면 좀 둔해요. 차가 답답하고. 그리고 또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우리가 흔히 1인 차주를 강조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렌트카 이런 거 한번 타보면 차주가 많이 바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타는 차량은 고장도 빨리 나고 차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차도 학습을 해요. 이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씩 자주 밟으면 우리 하다못해 인젝터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구멍에서도 과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름이 고압으로 분사가 되다 보니까 인젝터에 때가 안 끼다 보니까 차가 또 잘 나가게 됩니다. 근데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구멍이 서서히 막히면서 차가 잘 안 나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류와 일반류를 넣었을 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류를 넣었을 때는 고급류에 맞는 데이터 값으로 차가 인식하다가 일반류가 갑자기 딱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죠. 넣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헷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유를만 넣었을 때보단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주위에 고급류를 파는 곳이 있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차를 좀 고급류를 넣으면서 세상의 컨디션으로 그냥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류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급류를 파는 곳이 잘 없다. 그러면 일반유를 넣고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비 상승도 오히려 내가 연비 운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고급류를 넣는 것보단 이제 뭐 연비 운전 하시고 그 다음에 카본 제거 사서 넣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급류, 일반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 오늘 제작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게 고급류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크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급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그것까지 굳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말로 대답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특히 집 주위에 고급류 파는 데가 없다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